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하다 보면 문득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데요. 일상 속 네. 이야기들도 명리학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명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명리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네. 제가 막상 통변을 하려고 하면 음,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면서 주저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음. 선생님께서는 20년 넘게 명리를 해오셨는데요. 네. 선생님만의 통변을 잘하기 위한 음. 비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통변을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비법은, 그러니까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 정성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떨리는 마음은 그에 대한 긴장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긴장을 하고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통변이라는 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서 막 부딪히면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단계가 쌓인 게 아니라면은 초보자들은 그때 배웠던 것을 자꾸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얘기로 내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손님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당황하지 마시고 배웠던 걸로 통변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전체적인 틀로서의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비법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평소 절기와 계절의 변화를 잘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길을 걷다 보니 알록달록하게 피어있던 꽃들이 조금씩 시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니 어느새 6월 21일 음, 하지도 지났는데요. 하지 이후 꽃이 시드는 이유는 음. 무엇일까요? 영리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변화예요. 만물의 변화이기 때문에 꽃이 져서 끝났다가 아니라 꽃이 지면 이제 열매가 생성이 되고 익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명리를 배우는 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가 지나서 꽃이 졌다가 아니라 이제 열매가 열리고 익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양으로 따지면 병화에서 임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오행으로 따지면 병화가 목을 키웠던 거를 이제 임수가 금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가 끝이 아닌 게 명리예요. 끝이 아니라 하나가 마무리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병화에서 임수로 넘어가니까 목이 금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고 뭔가 경쟁했던 것들에서 금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단련하는 모습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내는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명리의 변화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이렇게 순환적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6개월 정도 예. 남았는데요. 6개월을 어떻게 보내면 결과가 좋을까요? 지금 하시은이가 꽃이 졌다라고 표현했고 앞으로 금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열매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학습으로 얘기하면 심화 학습이 들어가는 거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성숙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완전 후반으로 가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 선거를 보면 2030 세대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훨씬 커진 것 같고요. 사회 이슈나 집회, 음, 시위 같은 현장에서도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것 음, 같은데요. 이제는 사회 전반에 음, 걸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음. 드는데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세대 교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사회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이 높아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교육을 많이 하게 되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 세대와 같지 않고 자기만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논리력이 생겼어요. 말을 논리 있게 쓰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 어필이 강해진 게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개인 변화가 아니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향상 수준에 따른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나 지금 그 환경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게 또 명리학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거를 해석했을 때는 이제 병화나 임수라는 게 오면은 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틀의 변화라 그래서 아까도 병화가 이제 목에서 임수의 금으로 갔듯이 그렇게 되면은 목을 솎아내는 작업을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금극목 그러면은 구조조정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가장 큰 틀의 변화는 임수 병화가 주관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임수로 가기 전에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을 것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 어른들이 어른다워야 되는 모습 그리고 자라날 새싹에 대해서 이끌어주는 모습이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지금 병원연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병화뿐만이 아니라 임수도 또한 그 역할을 해줘요. 임수가 병화를 본다 그러면 금이 다시 목으로 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내가 경험 쌓았던 거를 누군가에게 이겨주고 전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가 또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그 속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자라날 새싹을 또 골라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도 하냐면은 우리와 함께 계속 기억될 어르신들의 존재가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목이 금으로 화한다, 금이 목으로 화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 목금이 항상 동시 조정을 통해서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처음 영상을 찍다 보니 많이 긴장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이 명리학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미신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학문이 명리학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